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봉은중학교 기출문제예요. 작년 12월 7일 날 시험 본 거고요. 자,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좀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건 없어요. 그냥 좀 까다로운 정도? 계산이 좀 복잡해서 우리가 요거를 한 시간에 다 풀기에는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계산 좀 빨리 하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에요. 1번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각이 두 배래 COD가 있죠. 요 각이 AOB의 두 배다. 중심각이죠.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된다. 1번이 참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부채꼴 넓이도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정비례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 5번이 답이 되겠다.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고 당연히 넓이도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요건 중심각이 아니죠. 요건 밑에 있는 각이라서 얘도 같아지진 않는다. 요렇게 기억해 두자. 알겠죠? 자, 2번이에요.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일단은 보조선을 예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사다리꼴에서 요 4분원 하나만 빼주면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되겠다.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해볼까요? 요 길이는 4고요. 얘죠? 얘랑 똑같겠죠? 여기는 반이라서 2가 되고 여기도 2 이렇게 되겠다.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이라 그랬거든. 그죠?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된다? 윗변 4, 아랫변 2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이죠? 다 알죠?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나누기 2하고. 알겠죠? 약분해 볼까요? 이 약분하면 4 더하기 2, 6이군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6이다.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해? 그렇지. 4분원. 여기 직각이에요. 직각 딱 반이란 말이야. 그죠? 딱 반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딱 반이야. 4분원이야. 그래서 원 넓이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4분원이니까 4분의 1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약분하면 파이. 1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3번 볼까요? 3번이에요. 이 문제는 진짜 잘 나오는 문제죠. 중심각, 원주각, 이제 원주각이 아니라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할 때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라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DO를 보조선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평행하니까 동의가 같다. 여기 40도. 반지름 같으니까 여기도 같다. 40도. 180도에서 40도 빼면 100도. 그거 구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동의각 40도. 반지름 같으니까 여기도 40도. 180도에서 40 빼니까 100도. 끝이죠? 그러면 이제 중심각이 100도 40도니까 호의 길이도 100대 40. 정비례한다. 1번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AD의 길이 구하는 거 X라고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100대 40은 X대 6. 그죠? 100대 40은 호의 길이 X대 6. 이렇게 정비례한다. 이제 약분하죠. 비례식도 약분하면 되니까, 그죠? 약분하면 5대 2. X대 6. 내항의 곱 2X는 외항의 곱 30이랑 같고요. 2를 약분해서 X가 15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이다. 어렵지 않은데 잘 나오는 문제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자, 4번 정다면체. 정다면체 다 알죠? 뭐 5가지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렇게 5가지 있다. 꼭 외워둬야 돼. 이거는 알겠죠? 5가지 있고요. 정다면체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다. 그죠? 정 12면체는 그렇지. 얘는 다 외웠겠지. 얘는 특별하게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이잖아. 그죠? 정오각형이다.
답은 찾았고요. 각 면이 모두 합동이고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꼭 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있죠. 4면체, 6면체, 12면체는 3개다. 꼭 외워두시고요. 정 12면체 면은 정오각형이다. 요거까지 기억해두자. 자, 5번이에요. 회전체, 다면체, 육면체, 육면체, 오면체. 찾는 거죠. 자, 회전체는 뭐다? 그렇지. 회전체는 구이죠. 원뿔, 원기둥, 요렇게 있죠. 원뿔 때도 회전체겠죠. 요렇게 3개가 있다. 틀렸군요. 자, 그 다음 다면체. 다면체는 요 회전체 빼고 대부분 다면체죠. 대부분 다면체다. 자, 그래서 사각뿔, 정사면체, 정류면체, 오각뿔대, 삼각기둥 전부 다 다면체. 그래서 다각형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는 5개다. 육면체는 뭐죠? 면이 6개 있는 거. 알겠죠? 자, 육면체는 회전체는 포함시키지 않는 거다. 회전체는 육면체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 아니다. 알겠죠? 자, 면이 6개 있는 거. 사각뿔은 면이 몇 개가 있지? 사각뿔은 밑면 하나, 옆에 4개 해서 5개가 면이고요. 정육면체. 여기 이름에 써있죠. 육면체 면이 6개잖아. 얘도 이름에 써있지. 정사면체 면이 4개. 오각뿔대면 오각뿔대죠. 위아래 있고 옆에 5개. 오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면이 7개. 삼각기둥은 그렇지 위아래 2개 하고 옆에 3개가 있어서 5개 이렇게. 그래서 육면체는 요거 하나밖에 없군요. 이죠? 자, 오면체는 그렇지 삼각기둥하고 사각뿔하고 오면체는 2개. 4번이 답이군요. 이죠? 4번이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정다면체는 이름에 써있지. 정사면체, 정류면체 이렇게 2개잖아. 2개.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몇 면체인지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가 볼까요? 6번이에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6이고 부피가 27이래. 알겠죠? 아니군요. 부피가 27인 정육면체를 잘라냈군요. 부피가 27인 정육면체를 잘라냈어요. 자, 정육면체는 어떻게 생겼어? 정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육면체지. 이 정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A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게 얼마다? 27이다. 알겠죠? 여기 27이다. 뭐 3번 곱하면 27이야? 그렇지. 3, 3번 곱하면. 그래서 한 변이 3인 요런 정육면체를 잘라냈다. 그래서 여기 요 잘라낸 거 알겠죠? 여기 잘라낸 요 정육면체죠. 요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한 모서리가 3인 정육면체를 잘라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군요. 알겠죠? 그래서 한 모서리가 3인 정육면체를 잘라냈어요. 자, 이 입체도형 건널비가 280이라 그랬어. 자, 요거는 우리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잘라내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여기 16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높이를 뭐 A는 있으니까 뭐 X라고 할까? 높이를 X라고 하면 요 직육면체 건널비하고 요 잘라냈을 때 건널비가 똑같다. 무슨 얘기야? 그렇지. 요거를 요 밑면을 잘라서 위에다 붙이고 알겠죠? 얘는 잘라서 앞에다 붙이고 얘는 잘라서 이쪽에다 붙이면 결국은 얘랑 건널비가 똑같아진다.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잘라내도 건널비는 어차피 똑같다. 건널비가 더 넓어지진 않는다. 잘라낸 만큼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만큼 다시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잘라내도 원래 직육면체의 건널비랑 변함이 없다. 부피만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얘는 건널비 구하면 되죠. 얘 건널비가 얼마라고? 280이라고. 요 건널비가 280. 건널비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10 곱하기 6 하면 60인데, 60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두 개. 알겠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x, 10x. 6 곱하기 x, 6x. 6x도 여기 두 개 있고, 10x도 요 앞에 있고, 요 뒤에도 있고, 두 개 있고. 알겠죠? 그래서 60하고 10x하고 6x하고 전부 다 두 개씩 있다. 이렇게. 요거 했더니 얼마라고? 그렇지. 280이라고. 요거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서 계산해 볼까요? 120이고요. 16x니까 2 곱해서 32x. 알겠죠? 자, 2항에서 280에서 120 빼면 얼마죠? 160이고요. 요거를 32로 나눠주면 되겠다. 알겠죠? 32로 나눠주면 1 되고 2 되고 2분의 10이니까 얼마다? 5다. 그래서 높이가 5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부피는 다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곱하면 얼마지? 10 곱하기 6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5, 6에 30, 30에다 10 곱하면 30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부피는 300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됐어? 잘라냈죠? 얼마큼 잘라냈어요? 27만큼 잘라냈어요. 그래서 300에서 27을 빼서 273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주면 돼. 자, 6번 문제 좀 복잡한데, 그죠? 좀 복잡한데, 조금 더 잘 생각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요 한 모서리의 길이는 별로 상관이 없군요. 그죠? 한 모서리의 길이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전체 부피에서 잘라낸 부피 그냥 27만 빼주면 된다. 요거 해주면 되고요. 건널비 할 때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건널비는 잘라냈어도 원래 직류면체 건널비랑 변함이 없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자, 7번이에요. 7번. 자, 7번 문제 볼까요? 자, 반지름이 4cm인 원기둥이 있고요. 알겠죠? 반지름이 4cm인 원기둥.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반지름이 2cm인 세공 3개를 넣었어요. 그럼 세공 3개 넣었으니까 물이 어떻게 됐겠어? 물이 흘러 넘쳤겠죠? 물이 흘러 넘쳤어요. 얼만큼? 그렇지. 요만큼 흘러 넘쳤다고 치자. 알겠죠? 흘러 넘쳤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공을 꺼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요 노란 부분만큼 없어지는 거죠. 물이 없어져. 그래서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요만큼이 된다. 요 x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3개 해서 요 노란 부분만큼 물이 흘러 넘치고 공을 다시 꺼내면 이제 물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요게 물의 높이 구하는 거야. 요걸 x라고 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다? 요 노란 부분 원기둥이죠. 얘도 요 부피하고 요 공색의 부피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노란 부분 요 높이를 A라고 하면 요 기둥 부피 밑넓이 반지름이 4니까 그죠? 16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하면 요게 이제 기둥 요 노란 기둥의 부피고 흘러넘친 물의 양이고 얘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다 알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2 세제곱 8 알겠죠? 공이 몇 개? 3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 3개 부피하고 요 노란 부분 기둥 부피하고 같다. 요거 푸는 거죠. 약분해서 풀어주면 되죠. 3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그죠? 파이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4, 8에 32죠. 그래서 16A가 32. 16으로 약분하면 A가 2. A가 2면 어떻게 돼? 그렇지. 전체 높이가 12였으니까 2 빼서 12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가죠? 7번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얼만큼 물이 흘러 넘쳤는지를 구하는 거다. 알겠죠? 공 3개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친 거다. 알겠죠? 그래서 흘러 넘친 거를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8번 해볼까요? 8번. 삼각기둥 건널비죠? 우리가 원래 건널비는 뭐 하는 거다? 그렇지. 건널비는 원래 전개도 하는 거죠.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삼각형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거 해주는 거다. 그래서 건널비는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놓고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5고요. 겹치는 거죠. 얘랑 얘랑.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래? 5래. 높이가 5래. 이거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건널비는 기둥 건널비니까, 그죠? 기둥 건널비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옆넓이 요거 해주면 된다는 거죠. 밑넓이는 여기죠. 여기 3 곱하기 4 3, 4, 12 나누기 2 하니까 6 밑넓이 2개 6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 얼마? 다 더하면 얼마야? 10인가요? 이죠? 12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다. 12 곱하기 5 하면 얼마? 그렇지. 12 곱하기 5에서 60 알겠죠? 12 곱하기 5에서 60 그래서 밑넓이 2개 6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는 60 더해서 7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요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둥 건널비는 전개도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됐죠? 자, 9번이에요. 9번. 밑면 반지름이 5, 높이가 7. 그 다음에 반지름이 6, 높이가 h 있는데 건널비가 같대. 얘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A부터 볼까요? A는 반지름이 5이죠. 높이가 7. 알겠죠? 그래서 높이가 7이고 반지름은 5고 여기 밑에도 원이 하나 더 붙어 있고요. 자, 얘는 B는 이거 A고요. B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반지름이 얼마? 6. 반지름이 6. 높이는 몰라요. 이죠? 높이는 몰라요. 높이는 H 이렇게 된 거죠. 이거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건널비가 같대. 건널비가 같다. 자, 건널비 어떻게 된다? 얘도 똑같이 밑넓이 그죠? 밑넓이 5, 5, 25, 25파이. 얘도 25파이. 밑넓이 2개. 옆넓이 알죠? 호의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접으면 딱 붙어야 되는 거잖아. 2파이R 10파이. 그래서 요 길이가 10파이. 그럼 옆넓이가 7 곱하기 10파이 해서 70파이. 알겠죠? 자, 그래서 건널비가 어떻게 됐다? 25파이, 25파이, 70파이 더해서 120파이가 됐다. 그래서 A는 건널비가 120파이다. B는 어떻게 된다? B는 어떻게 돼? 자, 요 둘레가 12파이니까 요 길이가 12파이죠. 넓이는 66에 36파이. 얘도 똑같으니까 36파이.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12파이 곱하기 H. 알겠죠? 12파이 곱하기 H. 다 더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건널비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120파이랑 얘랑 같으면 된다. 36파이, 36파이 더하면 72파이고요. 그죠? 이해 가시죠? 72파이예요. 자, 그러면 72파이하고 12h파이. 알겠죠? 72파이랑 요거 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20파이랑 같으면 되겠다. 이거죠. 이해가죠? 그렇게 되면 돼. 자, 일단 숫자가 좀 커서 약분부터 할게요. 파이,
파이 다 약분하고요. 12로 약분하면 10, 12로 약분하면 얼마지? 6인가? 12 곱하기 6 하면 70이죠. 12로 약분하면 얘는 H. 자, 이렇게 전부 다 약분이 될 때는 약분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 알겠죠? 이제 6만 이항하면 10 빼기 6이니까 H는 4다. 4가 답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좀 편할까 자꾸 생각을 해서 풀어주세요. 생각해야죠, 생각. 됐죠? 자, 그렇게 구해주면 돼. 조금씩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죠? 좀 집중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10번 볼까요? 10번. 10번이에요. 모선이 16이고 반지름이 10인 원뿔 전개도를 그려야 되겠군요. 원뿔 전개도에서 부채꼴 중심과 크기 구하래. 원뿔 전개도 그려볼까요? 원뿔 원이 하나 있는데, 그죠? 원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있고요. 뭐 요 정도 잘라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채꼴이 있다는 것이죠. 부채꼴이 있고요. 여기에 원이 하나 붙어 있겠죠? 요 원은 어떤 원이다? 그렇지. 이 원이 요 밑에 있는 원이에요. 옆에 거 꽃갈모자 옆에 거 펼친 게 요 부채꼴이 된 거예요. 이해가죠? 얘는 그래서 반지름이 10이고요. 요 모선의 길이는 16이 되는 거다. 전개도 그리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반지름이 16, 요 반지름은 10.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부채꼴 중심각.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지. 요 원 둘레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원의 원주랑 같다. 그래야지 접으면 요게 딱 접히는 거잖아. 이제 딱 붙어야 돼. 그래서 요 길이 얼마다? 그렇지. 2파이R 20파이가 되고요. 요 부채꼴 호의 길이 2파이R 32파이죠. 16이니까 곱하기 360분의 x 해주면 되겠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약분해 주시고요. 파이 약분하고요. 양변에 360 곱하고요. 20 곱하기 360. 그게 32x니까 x 하려면 32로 나눠주면 되겠다. 알겠죠? 이제 약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5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해서 5, 4로 약분하면 8, 8로 약분하면 45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45가 x다. 5 곱하기 45 하면 5, 4, 25, 25니까 22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거는 전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전개도 그린 다음에 호의 길이랑 원주랑 같다. 해줄 수 있으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1번 넘어갔다. 통계군요. 이제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가 좀 쉽죠? 도형보다. 자, 2명, 12명, 3명 있고요. 읽어보자. 4시간, 8시간, 4시간 미만 공부하는 학생의 2배. 자, 4시간에서 8시간, 4시간에서 8시간 요만큼이죠. 4시간 미만 공부하는 수, 4시간 미만 요거의 2배. 알겠죠? 2배래, 2배래.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공부하는 학생 수. 그래서 요걸 x라고 하면 2시간에서 4시간 x.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니까 y라고 하면, 이죠? 요렇게 해서 식 세워주면 되겠다. 자, 2시간, 4시간, 그러니까 4시간 미만, 4시간 미만 하는 학생은 x 더하기 2고. 그죠? 요게, 4시간에서 8시간, 4시간에서 8시간, 12 더하기 y. 요거에 2배다. 알겠죠? 요거에 2배가 4시간에서 8시간. 요런 식이 하나가 성립하겠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다 더하면 30명이에요. 그죠? 다 더하면 30명이야. 그래서 2개 더하면 14. 3 더하면 17. 그래서 x랑 y랑 더하면 13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3이다.
이거 뭐죠? 연립방정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죠. 연립방정식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y라고 하지 않고, 이죠? y라고 하지 않고 요거를 어떻게 돼? 그렇지. 13 빼기 x다. 요렇게 쓰죠. 13 빼기 x. x가 이항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y 대신에 13 빼기 x다. 요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4는 12 더하기 y가 뭐라고? 그렇지. 13 빼기 x라고 요렇게. 됐죠? 마이너스 x 이항하면 플러스 x니까 3x 되고요. 25인데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니까 21이 되고요. 그래서 x는 7이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하는 거 x라고 놨으니까 7 구하면 끝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더하면 30이니까 요거 x면이죠? x면 다 더해서 30 되려면 13 빼기 x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13 빼기 x 이렇게 쓴다. 2학년 가면 연립방정식 배울 거고요. 요렇게 y가 13-x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법으로 푼다 할 때는 이렇게 y는 13-x다 이렇게 고쳐서 y 대신에 대신 집어넣는 거, 대입해서 푸는 거를 대입법, 연립방정식의 풀이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12번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 공식 기억나시나요?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이죠. 요게 144파이다. 자, 그러면 파이 약분하고요. 4로 약분하면 4, 3, 12 4, 6에 24. 그래서 r이 6이군요. 6제곱하면 36이잖아. 이죠? 그래서 r이 6이다. 9의 반지름 6이죠? 6. 여기도 6. 그러니까 원기둥 높이가 12가 되겠다. 원기둥 반지름은 6이고. 원기둥 건널비는 그렇지. 아까 한 것처럼 건널비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전개도 그려주는 거죠. 전개도 그려서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반지름이 6이고요. 밑에 원이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 6이니까 66에 36파이, 아래에 있는 것도 36파이. 높이는 10이죠.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12파이, 2파이 r이니까 여기도 12파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12파이. 그럼 옆넓이는 12 곱하기 12파이니까 144. 12제곱이 144인 건 알죠?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144파이, 36파이 2개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36파이 2개 더하면 72파이고요. 여기다가 144파이까지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건널비가 되겠다. 알겠죠? 그럼 얼마지? 216이 되겠군요. 216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어렵지 않죠?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13번이에요. 13번. 통계 나왔다가 도형 나왔다가 막 계속 그러네. 13번. 구슬 녹이는 거죠? 구슬을 녹여서. 구슬은 뭐야? 구죠, 구. 구슬은 구예요. 자, 구를 녹여서 작은 구를 작은 새 구슬을 만드는 거예요. 자, 조심할 거는 얘가 지름이고 얘는 반지름이야. 똑같이 고쳐야 돼요. 알겠죠? 지름이 8 하지 말고 얘도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4로 고쳐준다. 반지름이 4, 반지름이 2예요. 반지름이 2배죠. 9는 닮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가면 닮음해서 닮음비가 2대4, 1대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슬은 녹여서 부피 구하는 거라서 부피는 닮음비의 세제곱, 2세제곱하면 8이죠. 그래서 8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2학년 책 배우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2학년 책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1학년 거로 하면 9의 부피 해야 돼. 알겠죠? 9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이 4니까 4 세제곱 64. 했더니 작은 거 3분의 4 파이 r이 2죠. 2 세제곱 8. 얘를 몇 개?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그 x를 구하는 거다. 알겠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얘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3분의 4파이 똑같이 없어지고요. 8x가 64니까 x는 88에 64, 8개다.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된다. 그러니까 2학년 책 배우면, 닮은 배우면, 닮은 비는 얘 세제곱하면 부피의 비다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서술형 나오면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써서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14번 줄기와 잎. 줄기 잎그림 다 알죠? 줄기 잎그림. 수학 성적이에요. 수학 성적 62, 64, 71, 96점이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90점, 95점, 96점 이렇게. 잎이죠. 잎이 가장 많은 거 여기죠. 줄기가 8 맞는 거죠. 뭐야? 1번이 답이네.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8이다. 끝이네. 자, 90점 이상 맞은 학생, 90점 이상 맞은 학생 3명. 틀린 거 고치고 넘어가자. 3명. 80점 이상 학생, 80점 이상이면 요만큼이죠. 80점 이상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죠. 9명이에요. 그래서 3명, 6명, 여기 5명, 4명. 전체가 몇 명이지 지금? 9명, 9명. 18명이구나. 얘죠. 전체 18명이고요. 그 중에서 80점 이상이 9명이니까 딱 반이군요. 그래서 50%가 맞겠다. A가 85점이면 85점 여기죠. 점수 더 높은 학생은 더 잘 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죠. 9명이 아니라 7명이다. 세 번째로 낮은 점수 62, 64, 65죠. 세 번째로 낮은 점수는 65. 두 번째로 높은 학생 두 번째로 96, 95. 95죠. 점수 차가 몇 점 차이야? 그렇지. 30점 차이군요. 30점 차이. 알겠죠? 얘는 7명이고. 틀린 것도 다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답이 1번이라서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 볼까요? 15번이에요. 15번. 줄넘기 해서 도수분포표 그린 거군요. 160회 이상 220회 미만. 160회 이상 220회 미만. 여기군요. 여기. 됐죠? 자, 그 학생 수가 전체의 60%다. 얘가 60%죠. 자, 25명의 60%, 25명의 60%, 100분의 60 하는 거죠. 요거 해주면 된다.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10으로 약분하고요. 5로 약분하면 2, 5, 2로 약분하면 3, 15명이군요. 요게 15명이면, 이죠? 15명이면, B가 얼마다? 그렇지. B가 10이 돼야 되고요. 전체는 25명이니까 15명이면 얘가 10명이겠네. 이죠? 그래서 15명이면 얘가 10명. 10명이면 4, 3, 1. 뭐야? 8이죠. 그래서 8이니까 A는 2가 되겠다. A, B 다 구했죠? 끝났어. 그러면 이죠? 우리 할 거 다 했어. A는 3이다. 아니고요. 2고. B는 10이다. 2번이 맞는 거군요. 끝이네. 2번이 맞아. 자, 140회 미만 맞나? 뒤에 거 해보자. 140회 미만 여기죠? 6명이다. 7명이 아니라 6명이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0이죠. 160에서 180. 틀렸고요. 120에서 180. 120에서 180 요만큼이죠. 120에서 180 16명.
16명이죠. 16명. 아까 60%는 15명이라고 그랬잖아. 16명이니까 60%는 아니겠지?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16번이에요. 식사 시간 조사한 거죠. 일단 전체가 20명이죠. 10명이고 여기 5명. 15명이니까 A가 5겠다. 요렇게 나오면 미지수부터 먼저 계산해 주세요. A가 5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식사 시간이 25분 미만인 학생 수는 잠깐 25분 미만인 학생 수 25분 미만이면 어디야? 그렇지. 여기죠. 여기 전체. 그럼 몇 명이야? 15명이죠. 15명. 자, 15분에서 20분 미만. 15분 이상 20분 미만. 15분 이상 20분 미만. 뭐야? 계급의 크기네. 계급의 크기는 요 폭이죠. 15에서 20까지니까 폭은 5개, 5칸이다. 5다. 이렇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디야? 7이 가장 크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15에서 20. 15에서 20 틀렸다. 식사 시간이 25분 이상. 25분 이상이면 어디야? 25분 이상이면 여기죠. 5명이군요. 5명. 5명이면 20명 중에 5명. 20명 중에 5명.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약분하면 5니까 25%. 5번이 답이군요.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 17번, 17번 볼까요? 자, 일단 1년 동안 읽은 책 수죠. 일단 전체 도수부터 확인해 보자. 0부터 3이 6, 그 다음이 12, 그 다음이 8, 그 다음이 6, 그 다음이 4, 그 다음이 2, 이렇게. 더해보니까 얼마지? 20명, 30명, 38명이군요. 이죠? 38명. 전체 수는 38명이다. 맞죠? 계급의 크기는 요 한 칸이 얼마인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이 계급의 크기 3. 계급의 크기 3 맞다. 9건 미만 읽은 9건 미만 9건 미만이면 어디야? 그렇지. 9건 미만이면 여기 3개가 되겠다. 이죠? 그래서 26명. 얘도 맞네. 이제 9건 미만은 26명. 12권에서 18권. 12권에서 18권. 12권에서 12권부터 18권까지 하면 이렇게 6명이군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군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그렇지. 여기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죠. 12. 알겠죠? 여기가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여기는 얼마다? 3권에서 6권. 맞죠?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잘 생각해 주세요. 자, 18번이에요. 18번. 이렇게 찢어져서 없어진 거. 오염돼서 없어졌군요. 어쨌든 없어진 거 찾을 때가 좀 까다로우니까 좀 잘 생각하자. 자, 일단 2번은 빨간색이니까 2번 빨간색 잘 해보자. 자, 2번 여기 얼마다? 0. 빨간색으로 쓸까? 헷갈리니까 0.04.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60에서 70은 얼마? 아, 0.04 아니구나. 미안. 그냥 도수가 나와 있는 거군요. 상대 도수인 줄 알았어. 미안. 2명. 알겠죠? 빨간 걸로 숫자 2명. 그 다음에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50에서 60은 A. 그리고 이죠? 60에서 70은 10명. 알겠죠? 70에서 80은 11명. 80에서 90은 몇 명이야? 3명. 3명. 90에서 100은 1명. 요렇게. 그래서 A는 하나, 2반은 빨간색은 하나만 모르는 거죠. 50에서 60만 몰라요. 자, 1반은 40에서 50도 모르죠. 2반은 까만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쓰자. 자, 40에서 50 몰라요. B라고 놓자. 50에서 60도 몰라요. 이죠? C라고 놓자. 60에서 70은 얼마야? 60에서 70은
9예요. 그죠? 70에서 80은 10 얼마죠? 여기지? 여기 일반이 미안 여기 그래서 14가 되겠군요. 14가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고요. 알겠죠? 여기는 2가 되고요. 끝에는. 자, 그래서 1반은 2개, B하고 C를 모르는 거고요. 2반은 A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자. 문제 다시 읽어봐. 자, 1반에 70점 미만인 학생, 1반에서 1반 70점 미만인 학생이면 B, C, 9까지. 알겠죠? B, C, 9. 그래서 70점 미만, 1반에 70점 미만인 학생은 B 더하기 C 더하기 9 이렇게 된 거고요. 전체 학생의 45%다. 요게 45%다. 요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반에 70에서 90점 2반에 70에서 90 2반에서 70에서 90이면 얼마야? 빨간색이야. 2반은 70에서 90이니까 10이라고 3해서 14명이야. 있죠? 2반에 전체 학생의 40%, 이 14명이 40%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90점 이상인 학생, 90점 이상인 학생, 전체에서 90점 이상인 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90점 이상인 학생은 지금 몇 명이야? 그렇지. 1반, 2반 합쳐서 90점 이상인 학생은 3명이야. 있죠? 3명. 이해가죠? 3명이에요.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자, BC9 70점 미만인 학생 1반이에요. 1반. 1반. 70점 미만인 학생이 70점 미만인 학생이 요만큼인데 요게 45%야. 그러면 나머지는 몇 %야? 그렇지. 전체 100%니까 55%야. 알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나머지가 55%다. 이해가죠? 55%예요. 그래서 파란색 70점 이상 14, 6, 2 22명이죠. 22명이 55%다. 알겠죠? 그래서 55%가 22명이에요. 알겠죠? 자, 55%가 22명이야. 그럼 45%는 몇 명일까? 제일 간단하게 푸는 거는 비례식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45%, 55% 해서 45% X면 55%는 22명이다. 알겠죠? 5로 약분해주면 9, 11. 알겠죠? 9, 11. X, 22. 2배죠? 2배 해주면 돼. 그래서 X는 18명이다. 알겠죠? 그래서 B 더하기 C 더하기 9가 18명이다. 이해가죠?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14명이 44%죠? 14명이 44%예요. 40%예요. 미안. 14명이 40%예요. 자,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인지 해보자. 알겠죠? 14명이 40%야. 전체는 100%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퍼센트 14명 전체 이렇게. 이해가죠? 그거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약분해서 40 약분하면 10으로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죠? 4x는 2개 곱해서 140. 알겠죠? 4x는 140이니까 x는 4로 약분하면 4, 32, 4, 5, 20 35명이다. 됐죠? 자, 그래서 2반은 전체가 35명. 그 다음 2반은 전체가 2개 더해서 40명. 전체가 40명. 됐죠? 그래서 1반, 2반 다 합치면 35, 40 해서 얼마지? 다 합치면 그렇지. 다 합치면 75명. 75명 중에서 우리가 찾는 요 3명.
75분의 3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75분의 3 우리가 찾는 답이다.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인원수 구해주고요. 그것 중에 3명이 얼마인지 찾는 거다. 알겠죠? 75분의 3 곱하기 100. 3으로 약분하면 얼마지? 3일은 3, 3이 6, 25분의 1이고 곱하기 100 하면 100이 25 4개 한 거죠? 그래서 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자, 계산이 아주 복잡해서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봤으면 다 이해가 되셨겠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서 확인해 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19번이에요. 19번. 50명이 있고요. 50명이에요. 자, 문제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 50명이야. 상대도수 분포표고 100에서 150, 100에서 150이 12명, 100에서 150이 12명. 자, 12명이면 50명 중에 12명이니까 상대도수는 50분의 12 하면 되죠. 얘는 100분의 24니까 0.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250에서 300, 250에서 300. 요거 구하는 거군요. 끝이네. 이죠? 상대도수 다 더하면 1이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군요. 이죠? 더하면 0.3, 0.4, 0.7, 0.74, 0.74. 1에서 0.74 빼면 되죠? 그러면 0.26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뭐 간단하죠?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 20번 얘도 상대도수군요. 상대도수인데 자 70에서 80이 안 나와 있어요. 80에서 90도 안 나와 있어요. 90에서 100도 안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3개나 되는군요. 이죠? 모르는 게 3개나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읽어볼까? 70에 미만인 학생이 156명. 70 미만이니까 70 미만이면 여기죠? 여기가 얼마다? 156명이다. 자, 90점 이상인 학생 수는 90점 이상인 학생 수는 얼마지? C죠. 90점 이상인 학생 수 C는 50점 미만인 학생 수와 같고 50점 미만이면 그렇지 여기랑 같고 얼마다? 0.04 0.04 요거를 사람 수로 확인시켜줘야 돼. 확인해야 돼. 다시. 자, 그 다음에 70에서 80점 미만인 학생 수는 70에서 80점 미만인 학생 수 A죠. A는 80점 이상인 학생 수 80점 이상이면 얼마야? 그렇지. B하고 C군요. B 더하기 C의 3배다. 알겠죠? B 더하기 C의 3배다. 곱하기 3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씩 이제 구해야죠.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볼까요? 상대 도수가 얘가 얼마? 0.04. 얘는 0.18. 얘는 0.3. 다 더하면 얼마지? 다 더하면 0.52가 되겠군요. 계산도 좀 그런데. 0.51에 어쨌든 0.52가 156명이에요. 알겠죠? 비례식 세우자. 0.52가 156명이에요. 알겠죠? 0.52가 156명이면 전체는 상대수가 1이죠. 전체는 1이에요. 전체는 1이고 1이면 몇 명인지 전체가 X명 전체를 구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0.52x는 얼마다? 156명이다. 숫자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군요. 100 곱해주고요. 동그라미 2개 붙여주고 5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x가 나오겠죠? 숫자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군요. 4로 약분해볼까요? 4로 약분, 50이 딱 나눠질라나? 나눠보자. 일단 4로 약분하면 4, 32, 4, 9, 36. 4로 약분하면 4, 1은 4, 4, 32.
13약분 되겠군요. 300명이군요. 300명. 그래서 전체는 300명이다. 전체 300명이면 156명 빼서 A, B, C 다 더하면 A, B, C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렇지. 300명에서 156명 빼면 될 거 아니야? 있죠? 그래서 144명이다. 알겠죠? 자, 0.04면 얼마? 300 곱하기 0.04 100분의 4 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12명. C는 12명. 알겠죠? C가 12명이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구하는 건 뭐야?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니까 B를 구하는 거군요. B를 구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구해주자고요. 알겠죠? C가 12명이니까 대입해서 A 더하기 B는 12명 이항에서 빼주면 되겠죠? 12명 빼면 132명 이렇게 되고요. 요식 정리해 볼까요? 요식 정리해 보면 C가 12이니까 A는 3B 더하기 36 3 곱하기 12 한 거예요. 36 알겠죠? 3B 넘어가면 A-3B는 36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빼요? 빼면 4B고요. 36 빼면 100 얼마지? 106이 되겠죠? 106이야. 안 떨어지는데? 뭐가 잘못됐지? 96이구나. 미안. 빼기를 틀리다니. 자, 그래서 96이다. 알겠죠? 96이에요. 그래서 B가 4, 2, 8, 4, 4, 16. B가 24다. 이해가죠? B 구하는 거예요. B 구하면 끝이에요. 그죠? B 구하는 거. 됐죠? 식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 문제가 오늘 좀 많네. 그죠? 잘 생각해서 확인해 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 정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정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소가 12m 끈으로 묶여 있어요. 12m 끈으로 묶여 있고요. 자, 가져가는 우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고요. 영역 넓이 구하는 거죠. 소가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움직이는 원. 알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원, 요만큼 움직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처럼 안 생겼지만 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 원 부채꼴 넓이 구해주고요. 알겠죠? 우리 안은 못 들어가서 여기는 빼야 돼. 알겠죠? 여기는 빼야 돼. 우리 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죠? 우리 안에 못 들어가지만 줄은 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 요 부분은 더 해줘야 돼. 요만큼은 더 해줘야 돼. 알겠죠? 여기가 12니까 9, 여기는 3이죠. 3. 여기 정삼각형 60도니까 요 각은 120도. 요 각도 120도. 요 각은 360도에서 60도 빼서 300도. 그래서 부채꼴 넓이를 3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커다란 부채꼴 하나, 요 작은 부채꼴 하나, 요 작은 부채꼴 하나 이렇게. 알겠죠? 자, 커다란 부채꼴은 반지름이 12니까, 그죠? 12니까 파이 r 제곱 144 파이 곱하기 360분의 300 해주면 되고요.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3이죠. 12에서 9 뺐으니까 그 다음에 중심각은 120도, 60도니까 알겠죠? 그래서 33은 9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해주면 되고 얘가 몇 개야? 옆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곱하기 2 해주면 답이 되겠다. 서술형이면 이렇게 그림 그려줘야 된다. 그림 예쁘게 그려주고 확인해 주세요. 약분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6으로 약분하면 5 되고 6, 6에 36 이렇게 되겠죠? 6으로 약분하면 6, 2, 12이죠?
64, 24파이 이렇게 되겠죠? 5 곱해서 5, 20, 5, 4, 20, 120파이가 될 거고요. 얘도 약분하면 없어지고 12도 약분하면 딱 3이군요. 그죠? 3 약분하면 3파이니까 3파이랑 2랑 곱해서 6파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26파이가 답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2번. 자, 2번 계산해보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어떻게, 이거 회전시키면 뭐 생기지? 원뿔 때 생기는 거지? 다 알지? 회전시키면 원뿔 때가 생긴다. 그래서 회전시켜서 원뿔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뿔 때가 생겼어요. 자, 이 원뿔 때 부피는 쉽죠. 부피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원뿔에서 요 작은 원뿔 빼주면 돼. 원뿔 부피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밑넓이가 반지름이 6이니까 36파이. 높이가 448이군요. 그죠? 8. 빼기 작은 원뿔 요거. 얘는 반지름이 3이잖아. 그죠? 그래서 3분의 1을 파이 r 제곱 9파이 곱하기 높이는 4 요거 해주면 부피는 끝이다. 알겠죠? 그래서 부피는 간단하죠. 계산만 해주면 돼요. 3으로 약분하면 12파이니까 8이 16, 8일은 8, 96파이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3파이니까 12파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84파이다. 부피는 끝. 자, 건널비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건널비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원뿔 때 전개도를 그려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원뿔 때 전개도를 그려주세요. 자, 원뿔 때 전개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요 모선의 길이가 5, 5 이렇게 됐고요. 요 안에 작은 원 하나 있고, 그죠? 요 바깥에 큰 원 하나 있고, 반지름이 6이고, 반지름이 3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널비는 뭐다? 그렇지. 요 원. 그 다음에 원뿔 때 옆넓이는 요 부분이죠. 원뿔 때 옆넓이 부채꼴 요 부분. 알겠죠? 그 다음에 요 큰 원 하나. 세 개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세 개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요 길이. 원 둘레랑 같죠? 그래서 6파이. 요 길이 2파이야. 얼마? 12파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해볼까요? 얘는 얼마? 3, 3은 9파이. 그 다음, 얘는 얼마? 6, 6에 36파이.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된다? 요 부채꼴에서 요 부채꼴 뺀 요 넓이. 알겠죠? 부채꼴 넓이에서 요 부채꼴 넓이 뺀 요 넓이 구해야 된다. 부채꼴 넓이는 얼마? 그렇지.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이 얼마? 10. L이 얼마? 12파이. 빼기 작은 거. 얘죠? 얘는 반지름이 5. 호의 길이가 6파이. 요거 빼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이 6.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6파이. 요거 빼주는 거다.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6이니까 60파이. 약분하면 3이니까 18파이. 그래서 얼마? 42파이인가요? 이죠? 42파이.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9파이, 36파이, 42파이.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라는 거야. 이죠? 더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더해주면 돼요. 끝이에요. 9파이랑 36파이 더해서 45파이. 45파이랑 42파이 더해서 87파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건널비는 87파이가 되겠다. 자, 서술형 나오면 서술형 문제잖아.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꼭 전개도 그려서 원 그 다음에 부채꼴 옆넓이 풀이과정까지 예쁘게 다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어떻게 됐대?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대. 부피가 같다 이거죠. 양이니까 부피죠. 그래서 부피가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뿔이에요. 요 노란 부분이 밑변이고요. 밑면, 밑넓이, 밑면.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죠. 높이가 얼마? 높이가 18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요 길이는 얼마? 10이고 요 길이는 4야. 그래서 부피 구하면 어떻게 된다? 12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얘는 뿔이죠. 뿔이니까 3분의 1 해준다. 뿔인지 잘 알아야 돼. 밑넓이 높이하고 뿔이니까 3분의 1 해줘야 된다. 부피예요. 이 부피하고 얘는 뭐야? 그렇지. 얘는 지금 뭐야? 기둥이야. 요쪽 요 부분하고 그죠? 뒤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어떻게 돼? 그렇지. 합동이고 평행하고 그래서 기둥이죠. 두 밑면이 합동이고 평행한 기둥이에요.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여기가 10이고요. 그죠? 여기는 4고요. 여기는 x니까 밑넓이 2분의 12 곱하기 x 그 다음에 높이 하면 끝이다. 이 두 개 부피가 같다 해서 x만 구하면 끝이라는 거야. 알겠죠?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3, 2, 6, 6, 3, 18 이렇게 되고요. 3, 4, 10이니까 12 곱하기 12 2로 약분하면 2 그래서 12x 곱하기 2 어떻게 하면 돼? 12 하나 약분하면 되죠. 이렇게 2로 약분하면 6이 되겠군요. 그래서 x는 6이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조심할 거는 얘가 뿔이고 얘는 기둥이라는 거야. 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높이 하면 되고 여기서 밑넓이는 요 노란 부분 요게 밑넓이 직각삼각형이다. 얘도 밑면 곱하기 높이 기둥이라서 그래서 뿔인지 기둥인지 구별만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군요. 전체 학생 수의 비가 8대 9래. 자, A반하고 B반이 있어요. 계급이 쭉 있겠죠? 어떤 계급이 있는데 학생 수의 비가 3대 5야. 그래서 어떤 계급, 여기 어떤 계급이 있어. 그게 3대 5면 비율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문자로 나타내라 그랬지? 그래서 뭐 3K, 5K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 전체 학생은 8대 9야. 알겠죠? 전체 학생은 8대 9니까 8A, 9A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상대 도수의 비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상대 도수는 전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계급 요거잖아. 그래서 A반이 8A분의 3K가 되고요. B반은 9A분의 5K가 되는 거죠. 비례식은 어떻게 해? 약분해도 되는 거다. A를 곱해서 없애주고 K로 약분하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은 9분의 5는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 얼마씩 곱할까? 9, 8에 72를 곱해요. 비례식은 곱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9, 3, 27, 5, 8에 40.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더 약분은 안 되죠? 더 약분은 안 되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에 비하 약분할 수 있는 건 다 약분해서 써줘야 돼. 분수는 안 돼. 분수 양변에 우리 통분할 때처럼 72, 방정식 풀 때처럼 72를 양변에 양 비율에 곱해서 풀어줘야 된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복잡해서 시험지가 좀 공간이 좁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복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던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